안녕하세요. 운동할 때마다 꼭 마주치는 그 한계점,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더 이상 기록이 늘지 않는 그 답답한 정체기. 오늘 바로 그 벽을 부술 핵심 열쇠, 젖산 역치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잠재력을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겪는 정말 답답한 순간이죠. 분명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느낌. 이게 바로 선수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자,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느낌, 그냥 힘들다거나 정신력이 약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바로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이죠. 그게 바로 젖산 역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지속 가능한 최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서 젖산을 만들어내는 속도랑 이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속도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는 바로 그 지점.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있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젖산을 피로물질이라고 오해해왔어요. 근육통의 주범이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젖산 자체는요, 다시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를 진짜 지치게 만들고 근육을 타는 듯하게 만드는 건 에너지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튀어나오는 바로 이 수소이온입니다. 자, 그럼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질 때 우리 근육세포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현미경을 들고 아주 작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육이 움직이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완벽해요. 뇌에서 움직여 하고 신호를 보내면 칼슘 이온이 착 방출돼서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근육 섬유들이 서로를 꽉 붙잡고 당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운동 강도가 젖산 역체를 넘어서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에너지를 급하게 만드느라 이 수소 이온들이 말 그대로 홍수처럼 근육세포 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홍수처럼 밀려온 수소이온들이 진짜 열쇠인 칼슘 이온보다 먼저 트로포닌이라는 자물쇠에 막 달라붙어서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차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길을 딱 막고 있는 셈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경쟁적 억제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더 달려, 더 들어 하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데 정작 근육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전에서 신호 전달이 그냥 차단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잠긴다고 표현하는 그 느낌의 과학적인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렇게 쏟아지는 산성 물질의 공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몸 안에는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유능하고 정교한 내부 방어 시스템, 일명 청소팀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팀은 크게 3명의 핵심 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 첫째는 배출 펌프, 둘째는 재활용 공장, 그리고 셋째는 산중화제입니다. 아주 멋진 팀이죠? 첫 번째 요원 MCT4는 배출 펌프입니다. 이 친구는 주로 단거리 달리기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 섬유에 있어요. 역할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근육 안에 쌓이는 수소이온과 젖산을 최대한 빨리 근육 밖, 그러니까 혈관으로 펌프질해서 쫓아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요원, MCT1, 재활용 공장은 훨씬 더 똑똑해요. 혈액으로 쫓겨난 젖산을 보고 이거 버릴 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지근이나 심장처럼 계속 일해야 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서 깨끗한 에너지로 바꿔서 재활용해버려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 아닌가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 청소팀을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냥 막 하는 훈련이 아니라 목표가 명확한 공사계획이 필요하죠. 이 표를 보세요. 아주 명확합니다. 재활용 공장인 MCT1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면 존2 같은 저강도 유산소 훈련이 최고예요. 반대로 배출 펌프 MCT4를 더 많이 만들려면 존4 이상의 고강도 인터벌이나 언덕 훈련처럼 한계에 부딪히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산 자체를 견디는 능력은
그야말로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젖산 내성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청소팀 능력은요, 근육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가까워서 훈련을 쉬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단 일주일만 쉬어도 몸이 산을 견디는 능력이 뚝 떨어지고요. 1, 2주면 힘들게 만든 MCT 단백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고비용 시스템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거든요. 쓰지 않으면 잃는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완벽한 공사 계획이 있어도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만약 훈련이 공사 계획이라면 영양은 바로 그 공사에 투입되는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할 자재는 산 완충제입니다. 닭고기나 칠면조에 풍부한 베타알라닌은 근육 내에서 산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 카르노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은 우리 몸의 알칼리 창고를 채워서 산성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죠. 두 번째 자재는 우리 몸의 엔진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효율 부스터입니다. 비트를 먹으면 그 안에 질산염이 혈관을 넓혀줘서 청소팀이 노폐물을 훨씬 더 빨리 치울 수 있게 도로를 넓혀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붉은 고기에 많은 철분과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난 뒤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수리팀도 빼놓을 수 없죠. 연어나 고등어에 많은 오메가3는 MCT 단백질이 박혀있는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펌프와 재활용 공장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베리류나 타트체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힘든 훈련으로 생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서 다음 훈련을 준비시켜줍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모두 맞춰볼 시간입니다. 훈련이라는 공사 계획과 영양이라는 건축 자재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상적인 하루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훈련 전에는 비트 주스를 마셔서 몸속 고속도로를 미리 넓혀두는 겁니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타트 체리 스무디로 급한 불을 끄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는 오늘 배운 모든 고급 자재들, 즉 연어, 닭고기, 시금치를 한 번에 공급해서 밤사이 우리 몸이 완벽하게 재건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대단한 음식도 여러분의 힘든 훈련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영양 섭취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그 훈련의 효과를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켜 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젖산역치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부수기 위한 완벽한 청사진과 그에 필요한 최고급 자재 목록까지 전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의 식단에 추가할 단 하나의 건축 자재는 무엇인가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한계를 허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